안녕하세요. 옆프리TV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일진을 가지고 종합적 해석을 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의 일진이 신사일인가요? 네, 신사일진 맞죠? 만약에 지금 손님이 방문을 하셨다면, 그죠? 뭐 크게는 이제 뭐 사업 문제의 그 변화 변동 부분을 질문을 하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애정적인 그런 부분, 이성에 관련된 부분, 또는 뭐 이별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어떨까요? 만약에 오늘 그 여성에 대한 부분을 남성분이 찾아와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이성을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만약에 양띠생이 찾아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띠가 찾아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또 원숭이띠가 찾아와도 결과는 한 50%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0%도 안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보고,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날 또는 그 인날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천간지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범띠날 또는 그 말띠날 또는 개띠날, 이런 날짜에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철학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주 팔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주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거 모를 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좀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가 궁금하거나 또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하려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주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뭐 어디 철학관이라든지 또는 저 점을 보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보지 않더라도 요새는 앱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신의 그 핸드폰에다가 앱 깔으면 자신이 그 연월 일시 사주가, 그 사주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지금 좀 앱을 하나 까셔가지고 자신에 대한 사주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우리가 그 매년
돌아오는 해에 그 신수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은 운으로 들어왔다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운이 왔는데. 또 내가 뭐 안 좋은 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랬을 때는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년 신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이제 보시는 것이 자신에 대한 그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다, 바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신사일이에요. 신사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일 같은 경우에 육친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육친상으로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분에 대해서 그 성격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경쟁 심리가 좀 강하다? 경쟁 심리가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 성격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오기도 있고, 하지만 매우 샤프하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빛나는 보석이거든요. 그죠? 자신이 빛나는 보석에다가 지지에 관을 깔고 있다 보니까 자신만의 어떤 틀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확고함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완고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 정관 쪽의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지만 피해 받는 것도 무척 싫어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뭐 가치관, 그죠? 또 그 다음에 자신을 통제하는 통제 수단, 이런 부분들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구설, 시시비비에 잘 이렇게 들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폼생폼사. 이거는 이제 거의 편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즉 명예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신의 그 명함이라든지 뭐 간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을 싸고 있는 어떠한 테두리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사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신형, 그 다음에 인사형,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기 원국의 인사신을 다 가졌다라고 뭐 한다라면 이제 확실한 그런 형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뭐 훼손되고, 그죠? 형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은 이런 글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범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내가 인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 동물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범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주에 오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훼손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고소, 고발, 뭐 구속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것이 뭐, 형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요. 또 이혼 뭐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큰 것은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형살의 큰 의미가 뭐예요? 어떤 형벌의 관련사들이란 말이죠. 그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내에서 전혀 안 움직인다. 또 뭐 가정에서 그냥 책이나 보고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가 돼지띠도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사주팔자 내에 요 돼지가 들어가 있으면, 돼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충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면 충돌, 항상 상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면 상대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다. 그러니까 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뭐 어떤 손괴도 발생할 수가 있고, 분리되고 파멸되고 뭐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깨지고, 그러니까 갈라지고, 그죠? 흩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개를, 뭐 개띠생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연월일지에 개를 갖고 있는 요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원진하고 또 기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원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딱 원진, 그러면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살,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어떤 뭐 도주하고 갈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굉장히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상사가 발생을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미워지니까 정신적인 어떤 피해적인 부분도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사람은 항상 오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마음이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적으로 좌불안석이다. 굉장히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문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천라살이기도 해요. 천라살. 그래서 하늘에 그물이 쳐진 상태, 하늘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거다, 내가. 하늘과 나하고의 그 중간에 그물이 쳐져서 내가 빛을 받을 수 없다. 아주 우울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귀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빙의, 무병 뭐 이런 것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신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어떤 변태성, 뭐 어떤 히스테리 같은 거, 히스테리, 예,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자체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탄 것처럼 이렇게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 귀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꿈과 예지력이 특출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있어요. 뭐냐면 개는 개띠생의 귀신을 쫓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원진도 되고 기문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이 원진과 기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발동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분들이 굉장히 밖에서는 잘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술을 먹으면, 특히 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가족들을, 또 뭐 와이프가, 배우자가 됐든, 예,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요새 이제 제가 이분 저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를 전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주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면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안 하시면서 이제 저보고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일단 자신의 사주만큼은 알아둬라.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뭐 인사신이니 그 천간지지에 대한 부분을 갑이니 을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만약에 띠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띠라고, 범띠, 개띠, 말띠 뭐 이런 식으로 띠를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투로다가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걸 깜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일진을 가지고 이제 건강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건강상에 대한 부분은 범띠들, 오늘 같은 경우, 오늘입니다. 오늘 일지는 오늘 하루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범띠들,
그 다음에 양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요런 사람들이 오늘은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범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신경성 질환 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금으로 치다 보니까, 그죠? 금에 관련된 사항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이제 뭐 소화불량, 그 다음에 사지 통증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반대적으로 그 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이 다치다 보니까, 그죠? 간장 질환 쪽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 쪽에 어떤 질환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띠생 같은 경우에는 비장 쪽이잖아요. 그죠? 비장 쪽이고, 제가 이거 지난주인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신체적으로 보면은 미가 다리 쪽하고 옆구리 쪽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 뭐 복부 질환 쪽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폐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 질환 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금골 이런 질환, 그 다음에 사지 질환 쪽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보통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날에, 신사날의 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대에 특히 그러겠죠. 그죠? 요건 미시, 그 다음에 요건 신시에 이제 그럴 수 있다.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신시에 그럴 수 있다. 양띠 같은 경우에는 미시에 그럴 수 있다. 사주 원국에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좋은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좋은 방향도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좋은 방향은 정이 아니라 동북 또는 북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동북 또는 북동. 그래서 북북동 쪽이다. 북북동. 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북북동 쪽이 좋은 방향이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해결하고 계약하고 무언가를 소원 성취를 하시려면 북북동 쪽으로 가셔서 일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틀리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일진의 방향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도 하나를 제가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간이 자기의 요 일간, 요걸 일간이라고 보고요. 일간이 신이라고 봤을 때 이모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든지, 임모, 자기 원국에, 자, 요걸 신사일주로 놓고서 그러면 쉽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신사일주잖아요. 오늘이 신사일주인데 자기 사주에 특히 일지에 이모라든지 또는 뭐 병자도 마찬가지. 예, 요런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신이 이제 드러내고 펼치고 뭐 광고하고 자신에 대한 부분 활동하는 데는 아주 좋겠죠. 그죠? 직장에서 어떤 활동 범위도 넓어질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뛸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성일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거죠? 상관의 경관이잖아요. 그죠? 상관경관. 여기도 상관의 경관. 그죠? 상관경관은 위와 백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 좋은 부분이 100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일 경우에는 아주 안 좋겠죠. 그죠? 배우자의 그 남편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을 것이다. 또는 여성이라도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 직장 내에서. 그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쭉 해봤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육친적으로도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진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해석을 해봤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도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은 제 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제가 이 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풀이 해석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 4주 정도는 알고 계시고 꼭 자신한테 들어오는 좋은 기운과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찾아 먹고 안 좋은 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 자신한테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죠? 여러분 뭐 가족들한테도 결론은 좋은 거잖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정에서도 뭐 그래야 좋잖아요. 내가 그 힘들고 괴로우면 배우자든 내 가족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 때는 꼭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